반갑습니다.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. 자, 질문에 대한 답변. 자,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. 마린시티의 미래 가치. 자,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. 자, 5일 전에 하신 것 같은데,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 부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까요? 판단이 안 섭니다. 뭐 저도 예전에 그 지역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뭐 판단이 잘 안 섰는데 요즘은 뚜렷하게 섭니다. 자, 이 주변에는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오피스텔이 많습니다. 또 아파트도 일부 있고요. 자, 오피스텔과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가끔 일부 호텔도 있습니다. 이것들이 혼재한 지역의 어떤 주거 밀집 지역인데, 고층의 고가의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가격이 더 오를까요? 라고 질문하셨습니다. 보세요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, 자, 뭐 질문을 좀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. 자, 이 상대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값은 시중에 있는 이 유동성, 엄청나게 풀려있는 현금, 이 엄청난 현금들이 흡수될 곳이 없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물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도 올라갑니다. 그러나 여기 질문에서 가격이 더 오를까요? 라고 물어보신 건 상대적인 가치 상승을 질문하신 거지, 그냥 절대적인 가치, 자,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이 부동산에 흡수돼서 값이 오르는 거. 자, 모든 아파트 값이 다 오르는 거죠. 자, A라는 아파트, 자, B라는 아파트, 그리고 C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자, 이 세 개의 아파트가 똑같은 그 비율로 똑같이 가격이 오릅니다. 왜?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. 자, 그러면 너도 올랐고 나도 올랐고 또 나도 올랐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냥 다 같이 오른 거는 다 같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. 그냥 자신의 재산 가치, 그 부동산 재산 가치가 보존된 것 뿐이지 값이 올랐다, 나만 더 가치가 오른 부동산을 소유했다, 나만 더 부자가 됐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. 따라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가격이 오를까요? 라고 물은 건 이 상대적 가치를 물어보신 거라고 가정하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. 자, 즉 다시 말하면 자, 마린시티가 A라고 칠게요. 마린시티는 오르는데 뭐 자동 신도시는 그대로, 뭐 그 우동이죠. 우동에 있는 뭐 대우 마리나 뭐 이런 아파트도 뭐 그대로, 마린시티만 이렇게 좀 더 오를까요?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다 같이 오르면 똑같은 겁니다. 또 다 같이 떨어져도 똑같은 거죠. 어쨌든 그 지역만 더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을까? 일단 뭐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. 첫 번째, 단기적인 어떤 미래 가치, 장기적인 미래 가치. 자, 앞으로 오를까요? 자, 가격이 더 오를까요? 이렇게 질문하시는데, 언제쯤 시점을 말씀해 주셔야 그 시점에 어느 정도 될까를 말씀드릴 수 있죠. 언제를 말씀하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래,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미래의 편익에 대한 분석 보면 한 2에서 5년 정도, 가장 많은 게 한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한 2년에서 한 5년 뒤 정도, 그 사이의 어떤 가치, 그걸 미래 가치라고 주로,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, 이거. 자, 이 질문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 가치를 주로 이야기하면 보통 10년입니다, 10년. 저는 10년 뒤 가치를 많이 봅니다. 따라서 두 개를 나눠 볼 수가 있죠. 한 2년에서 5년 정도 단기적인 미래 가치, 그리고 한 10년 정도 그 이후 10년 이상 그의 어떤 미래 가치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질문한 게 어느 건지 몰라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마린시티의 한 2년에서 5년 정도 단기적인 어떤 미래 가치. 이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의 미래 가치, 미래에 있을 어떤 그 편익의, 현재 시점의 가치가 이제 가격이 되겠죠.
이 가치, 미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자, 주거용이니까 뭐 쾌적성, 뭐 교통, 그리고 어떤 마트 같은 어떤 편의시설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죠. 교육, 그 다음에 자연환경, 뭐 공원, 그 다음에 뭐 상업시설, 뭐 백화점이라든지,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. 그리고 단기적으로 앞으로 뭔가 개발이 돼서 이 중에 하나가 월등하게 높아지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이 반영돼서 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. 자 여기서부터는 부산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마린시티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마린시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뭐 쉽게 이해하실 건데, 자 마린시티에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상황, 경제적 형편이 되고,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될 어떤 교육이나 뭐 자녀 또는 직장 관련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, 굳이 일부러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만 될 월등하게 뛰어난 주거 가치의 어떤 그 편익을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. 뭐 굳이 이런 것들 하죠. 자연 환경이 좋니, 뭐 경치가 좋니, 조망이 좋니. 실제 조망이 좋은 집들의 그 라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가려지는 집들이 오히려 그 숫자는 더 많죠. 어쨌든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될 다른 구분한 가치가 뛰어난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. 예, 그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주거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이 굳이 그 지역에만 몰려가서 살아야 될 수요가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즉 마린시티가 개발되고 지금까지 이게 대략 한 10년은 넘었죠. 10년 정도는, 10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, 자, 그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꼭 살고 싶거나 살아야만 될 수요, 중요한 건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게 수요니까,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다 확정적으로 노출되었고, 이미 살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. 예. 이 수요가 별도의 새로운 수요가 증가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마린시티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, 거기서 살만한 능력이 어떤 그 경제적 상황이 되거나 경제적 상황이 되더라도 기타 다른 조건 때문에 꼭 거기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?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미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들어갔고, 그리고 꼭 거기 그 지역을 고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가격 대비 집을 살 수 있는 중상층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층. 자, 보통 이렇게 하죠. 최상위층, 중상층. 자, 이 이상에 되는 사람의 숫자가 더 증가하고 있느냐, 줄어들고 있느냐. 자, 대충 아시겠죠? 오히려 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. 따라서 단기적으로, 자, 2에서 한 5년 뒤에 이쪽 지역에 그 집을 찾는 수요는 오히려 더 줄지 않을까. 그리고 현재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좀 상위 중상층이나 또는 상위층의 숫자는 좀 줄지 않을까. 최상위층만 증가하지 사실 중상층의 그 편차는 점점 줄어들고 이 숫자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 수요의 힘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굳이 이 중에 좋은 것이 있어서 일부러 그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. 그리고 그 건물은 10년이 훨씬 넘어가서 이제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다.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도 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수요의 발생 가능성을 보셔야 되는데,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. 따라서 뭔가 상대적 가치가 월등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.
없다라고 봅니다. 다만 풀려 있는 유동성이 크니까 자금이 유입돼서 다 같이 오르는 그냥 기본 상승률 정도는 지켜질 수 있겠으나 그 지역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. 왜? 수요의 폭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린시티의 어떤 쾌적성, 교통, 편의, 교육, 자연환경, 공원, 상업시설, 기타 등등 모든 걸 종합해봐도 이것들이 부산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. 이 자연환경조차도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제 개인적으로. 따라서 별로 오를 이유가 없다. 오히려 좀 비관적으로 보자면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가능성으로만 따지자면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. 자, 그다음 장기적인 미래 가치. 자, 이것은 이번 여름에도 직접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떤 그 해수면 상승 그리고 그 해수면 상승이나 그리고 또 어떤 그 자연 환경의 여러 가지 영향에 인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점점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며칠 전 기사에도 나왔는데 2030년의 해안 지도 그리고 2030년 장마철의 어떤 침수 지역을 봤을 때 해운대 마린시티 지역은 거의 침수 지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. 점점점 비는 더 많이 올 것이고 해수면은 높아질 것이고 보통 해수면 상승으로 해운대가 어느 정도 침수되는 게 한 5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. 2050년. 자, 그러나 저는 이것이 더 빨리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. 더 빨리 당겨져서 더 가속화돼서 한 2030년 정도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해안 근처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봅니다.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,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수면 상승, 그리고 자연재해가,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, 훨씬 더 빨라지고, 가속도를 붙을 것이다. 따라서 장기적인 미래 가치로 봤을 때, 이 마린시티는, 지반도 약하고, 여러 가지 해수면 상승을 비롯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아주 치명적으로 받을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단기적인 가치는 어떤 그 경제적 가치에 치중된 거고, 장기적 가치는 어떤 자연 환경의 어떤 영향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, 이 부분도 절대 놓치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것도 영향이 아주 클 거라고 봅니다. 자,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경매 관련 수업을 진행하다 하는데 이렇게 그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한 가치 분석을 부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.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